지금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이며 허구도 없고 꾸밈도 없는 실화이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하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한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다. 입사한 공장은 충북에서 이름도 있고 제법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려고 했다. 그렇게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무더운 여름에도 15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단 둘이었다. 팀장은 그때 당시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으며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8월 17일 비가 제법 내리는 날이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 팀장과 함께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지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석아,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밤 까려면 뺑이 쳐야 되잖아. 에휴, 그러죠, 팀장님. 에이씨, 왜 하필 오늘 이러는지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으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의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둘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라면 3봉지를 끓인 다음 소주를 각각 한 병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였다. 냉동 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있고 버튼식이었으며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그 시간에 문을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라인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여.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엔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잡히면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 정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멍한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오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었다. 너무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 뒤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다.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경비 아저씨께서 늘 있는 일처럼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흘러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해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새끼야?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지만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제서야 지레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 말았다. 키는 170 정도였고 마른 체형이며 우리를 초점 없는 눈으로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다.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 측에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서도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단 사실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걸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1시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팀장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곳. 가끔 운전하면서 지나치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